자, 오늘에는 이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과 이준석 개혁당 후보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자, 서로가 주제 토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우선 이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김문수 후보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억지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억지 기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자,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밑에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자, 도지사도 모르는 자, 그러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제 관련된 질문인데 여러 가지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 이재명이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자, 대북 사업 자체 당연히 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 사업 자체 당연히 안다.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국민들과 여기 있는 또 다른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물어버립니다. 자, 나를 몰래 돈을 줬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불법적인 일. 그런데 먼저 치고 놓은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은 TV 토론에서 자기가 곤란하거나 자기가 불법으로 코너에 물렸을 경우에는 자, 그게 양당 간에 이게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자, 그런 설명을 자, 이 갑으로 묻기도 한다. 답변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걸 외에 주변부를 두들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싹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추상적인 용어로 관련된 질문을 싹 넘어가는 이런 양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댈 수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잡아댈 수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후보 시절에 자기가 지사 시절 때 자, 부지사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징역 7년 8개월을 형을 받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잡아떼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 쌍방울에 돈을 줬던 거 그거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게 어떻게 도지사 모르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다른 사람이 물어야 될 걸 본인이 먼저 물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측근들이 2번이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 모금을 했다. 자, 이게 김문수 후보 보고 바로 입금을 취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 보고 측근들이 2번이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 모금을 했는데 자, 김문수 후보는 왜 몰랐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이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자,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끊겨졌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곤란한 질문을 당하면 이재명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대받아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 이 자신과 관련해서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하고 TV 토론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게이트다. 윤석열 후보는 그때 왜 커피를 타줬으며 그 대장동 관련해서 사람에게 봐줬냐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순간 모면을 하고 그 순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봉투법과 반조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김문수는 이재명을 향해서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자,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다.
자,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 이 대법원에서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다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된다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은 자,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할 때 자, 불법으로 파업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피해를 입혔다. 뭐 부수고 깨고 작업 불법으로 파업을 하면서 조업 차질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매출 감소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이걸 가지고 피해 나가면서도 경제를 살리고 우리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 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도 해야 된다. 아니, 노란봉투법 하면은 기업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기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겠다. 그런데도 그거를 가지고 양당 간에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원래는 이재명 후보도 주 52시간 예외를 왜 못해주나 이렇게 말이 했는데 자,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 R&D 요원들은 밤새 개발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52시간, 56시간, 뭐 60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보다 더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데 그런데 주 52시간에 발목 잡혀 있으면 그러면 52시간을 넘겨서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은 김문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적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답을 하지 않고 추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막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밀어붙이고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안들을 막 밀어붙였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빠져나와 버리는. 자, 그래서 이재명과 TV 토론을 딱 지켜보고 있으면 김문수 후보는 좀 말이 느리고 그리고 팩트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는 편이 있지만 여기가 진실이고 여기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두루뭉술하게 치고 빠지고 실실 웃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여유로운 척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곤란에 빠지면 자, 내가 답해야 된다. 아니, 왜 답하는 시간을 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변부를 치고 빠져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면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 그런 식으로 슬슬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그게 틀리면 자, 내가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런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나도 개몽이 됐다 이렇게 해서 크게 화제를 모았던 이 김계리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들으면서 이 한동훈을 바로 직격탄 날렸습니다. 자, 어른스럽지 못하다. 자, 자통당 자유통일당을 운운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절연을 해라.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결단을 하고 절연을 해라. 이렇게 하자 자통당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탈당하겠다 동반 자,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탈당하지 마시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된다. 지금부터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이재명은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이재명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김문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탄핵 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다. 그가 주인공이고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생애 처음 당적을 가졌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문수 캠프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달리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 공약, 그리고 그의 심지어 이 턱걸이 능력까지, 이 철봉에서 올라와서 턱걸이를 많이 하는데 그 능력까지도 알려야 한다. 그러면서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과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친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이 생겨서 나가면서도, 자, 이 석동현 변호사는, 자, 이 지금에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자,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에 저격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직접 지금 입당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는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정강훈 목사의 과거 자유통일당과 관계에 있다는 한동훈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당원 투표는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자, 후보가 되었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됐다. 자, 자유통일당이 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통일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했던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자, 자기 세대에 가까운 정신 승리로 보인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한동훈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자유통일당과 관계되어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과 관계 전혀 없습니다. 자유통일당 입당도 아니고 자유통일당과 과거에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삭발도 하고 투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무슨 극단적입니까? 자유통일당이 극우입니까? 자, 이것 또한 자유통일당을 폄하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사태도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싸워졌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싸우지도 모르고 싸우지도 않았던 한동훈이가 갑자기 지금 또 자유통일당을 극단화 만들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첫째, 탄핵 반대를 사과해라. 또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 단절, 완전 단절, 그리고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 선을 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단절. 이거 왜 관계 단절을 해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한동훈은 계속해서 이거를 내란으로 몰고 가야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어게인, 리셋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의 중심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개몽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한동훈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라면 때를 기다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어른스럽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분노해서 동반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탈당하지 마시라. 당에 남아서 힘을 보태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한동훈은 계속해서 안에 내부에 뭐라자면은 소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부 저격을 하게 되는 이런 인물로 남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도와도 뭐 할 판에 월요일부터 돕겠다라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끊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갑자기 자유통일당을 끌고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로 민주당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도와준다는 것.
민주당이 이제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당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김문수 후보 보고 자유통일당 또는 정강훈 목사하고 절연을 해라, 선을 꺼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극단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유통일당이 극단 세력이 아니라는 점, 이들이야말로 한번 만나보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있어보면 얼마나 애국 세력인지, 그들이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자, 8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시위를 벌였는데 한동훈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1도 보탠 적이 있나? 자, 그렇게 대한민국 체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한동훈은 뭐라고 그랬나? 내 인생의 화양연화. 자, 박근혜 대통령을 부속시켰던 데가 가장 절정기다 했던 데입니다. 한동훈 주변에는 지금 거기 보면은 자, 이 진중권이나 또는 김경률 이런 좌편향 인사들이 또 앉아 있어서 이런 자가 어떻게 보수 정당의 인물이 되나?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보수는 다 내쳐버리고 좌편향 인물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보수 인물을 내치버리고 좌편향 인물들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털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정당이 선거 때가 돼도 인물 하나 반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인물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한동훈과 바로 저격을 하고 한동훈과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김문수를 돕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